정관장 대 흥국생명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이 1라운드 첫 패배를 했는데요. 정말 흥국생명 부족한 점도 꽤 있었고 인삼에 훌륭한 점도 있었죠. 월드킴과 우리 흥국생명 응원하는 팬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아시아 쿼터 이후로 인삼팀의 그런 멤버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이 종교 대통합이거든요. 미국 출신인 지아가 크리스찬이고 메가와티가 이슬람, 그리고 불교 콤비 박혜민하고 염치기. 특히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좀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종교 갈등 전쟁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대놓고 종교 전쟁이고, 걸프전도 약간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런 대결 구도 양상이 있었고, 최근에 일어난 전쟁으로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껄끄럽단 말입니다, 서로. 자,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라는 거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은 모두가 전쟁을 멈추고 같이 스포츠를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메가와티와 지아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배구 팬들이 종교, 인종 그런 같은 것을 초월한 동료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런 것들 같이 기뻐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들, 이런 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손을 잡는, 이번 시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손을 잡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은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랑 서태웅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마지막 권에 나왔던 그 감동적인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쟁 당사자인 그 이스라엘 하마스 그 위정자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국 V리그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것을 선도하는 그런 리그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거를 또 저기 인도네시아 그 국민들도 많이 보잖아요. 요번에 그 메가와티 통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엄청 올랐대요. 그 통역사가 그 유튜브나 SNS 이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그거를 많이 물어본다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흐뭇한 면이 있었고, 인삼 멤버들이 처음에 스타팅으로 출발은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사령관 역할을 했던 염치기가 중간에 투입되면서 활로가 개척이 됐죠. 염치기를 필두로 모든 멤버들이 다 잘했습니다. 예, 다 잘했지만은 3명만 좀 꼽아본다면은, 먼저 이번에 12연속 서브 대첩을 이룩하여서 서브에이스 4개를 기록한 정뽕을, 일명 호구리, 정우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것이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12연속 실점 대참사인데, 물론 일단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정뽕이 할 때 도고쿠를 비롯해서 리시브 받는 사람들이 리시브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거 도고쿠에 대한 얘기는 뒤에 흥국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점도 있긴 있었는데 정뽕이 지능적으로 서브를 잘 넣습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에 전반적으로 서브 리시브 대형을 후방 수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 팀의 강한 스파이크 서브에 대비하기가 좀 좋습니다. 보통 멀리 나가니까. 그러다가 약한 서브로 전방으로 올 때는 잽싸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받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리시브를 좀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정뽕이 매우 전방으로 많이 치우친, 전위 쪽으로 많이 치우친 코스로 예리하게 공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브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대형을 바꿨거든요. 좀 전방으로 리시브를 받는 대형을 좀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방 수비를 할 때는 또 후방으로 서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흥국생명 리시브진들을 정신없게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불교 여신 이제 박혜민, 장충쯔위였다가 충무쯔위가 된 박혜민인데, 박혜민이 이제 미모에 비해서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선수였는데 몇 년 전에는 다음 시즌에 FA가 될 정도로 이제 중견급 선수가 됐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격 수비 열심히 다 했고, 특히 공격을 할 때 스파이크 타이밍하고 정확도가 일취월장했다. 제법 득점을 이제 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용 선배가 없을 때 백업 역할을 충분히 소화를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라신의 재림이라고 설문조사에 웃기게 적었는데, 이제 메가와티는 정관장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에이스가 됐다고 봐야죠. 아무리 뭐 드라마틱한 역전승이라고 하긴 하지만 시합 후에 통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달래주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승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한 10연패 정도 하다가
작년 페퍼처럼 겨우겨우 1승을 한 것도 아니고 값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울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 사실은 5세트가 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5세트에서 월드킴과 메가와트의 대결 로테이션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하고 서로 블로킹을 하고 월드킴과의 공방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5세트는 월드킴과 메가와트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거기에서 사실상 메가와트가 근소하게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승리를 견인했기 때문에 이게 배구 역사에서 고투로 이제 여겨지는 살아있는 전설을 상대로 승리를 했으니 감격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메가와트가 이제 인도네시아 출신이니까 개발도상국이면서 이슬람 국가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제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구로서도 그 인도네시아는 좀 하위입니다. 그 배구 협회가 조금 거기가 살짝 옛날에 이제 조금 그거 관련 영상도 좀 인도네시아 선수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협회가 많이 썩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상적인 협회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이슬람이다 보니까 이제 히잡도 써야 되고 팔다리 다 가려야 되고 더워 죽겠는데 그런 서러운 생활을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런데 어찌 보면은 배구 선수로서는 꿈에 그리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킴과의 대결을 펼치면서 우세를 점해서 승리를 했으니까 지나간 서러웠던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런 심정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눈물이 다소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흥국생명의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좀 약한 것부터 순서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옐레나의 멘탈이 항상 그 불안 요소로 지정이 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시합도 그런 면이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은 있었는데 그 몇 세트였더라? 3세트인가 4세트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났는데 반복적으로 떡 좀 당한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를 좀 잘못 선택해가지고 떡블락을 당했으면은 다음번에는 좀 페인트를 넣는다든지 연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코스로 공략을 한다든지 뭐 요러면 좋은데 조금 약간 고집스럽게 동일한 코스를 해가지고 상대는 그러면 익숙하니까 더 블로킹을 더 잘하죠. 그런 면은 있었지만 때 말고는 쏘쏘 좀 평상시만큼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스탯도 그렇고요. 득점도 팀 내 최다 득점을 했고 멘탈 회복하고 나서는 또 본인의 기량대로 잘 이끌어줬고 그래서 약간은 아쉬웠지만 크게 패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항상 팬들이 거론하는 세타 문제. 물론 이건 모든 팀들이 거론을 하지만 특히 흥국생명은 세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즌 들어서 이원정의 그 토스가 매우 부정확해 했습니다. 작년에도 아주 정확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부정확해요. 이게 무릎 부상 때문에 그런 거라는 단자 형님의 그런 언급도 있기는 있었는데 몸 상태도 좋지 않고 토스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정확한 면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 전이 레프트로 높게 쏴주는 오픈 토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에 이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트레이드 돼서 적응이 안 됐을 때랑은 다르게 여러 멤버들하고도 훈련을 했었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가 다양해졌어요.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채로운 건 좋은데 이게 다채롭게 해야 될 때 다채로워야 되는데 말이죠. 김호철 감독이 김학용 혼낼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다양하게 주는데 생각 없이 다양하게 주는 듯한 느낌. 아무 때나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이번에 레프트 줬으니까 이번엔 라이트 주고 그 다음에는 중앙 주고 그 다음에 백어택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클러치 상황이라든지 조금 활로가 좀 잘 안 될 때는 월드킴이나 옐레나 쪽으로 되는 쪽으로 좀 에이스나 이제 키 큰 사람 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타임 때 단자 형이 대놓고 말했죠. 공격력이 강한 사람에게 점유율을 높여줘라.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저번 시즌에 면팀장이라든지 월드킴을 이용해서 짭짤한 재미를 봤었던 이동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킴이나 특히 월드킴은 키가 큰데도 사선으로 달려오면서 기습적인 이동 시간차를 하는 것이 작년에 많이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합에서도 이동 시간차를 했을 때 정관장 블로커들이 당황을 해서 전혀 못 막는 그런 모습이 블로커들끼리 서로 부딪힌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두세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기습 플레이입니다. 계속 하면은 막혀요. 그래서 가끔 하는 게 맞긴 맞지만 그래도 5세트 동안 두세 번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 한 게 맞잖아요.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았을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그리고 옐레나 그 다음에 세타 토스 문제를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패배의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브리시브입니다. 그 후방 수비 전방 수비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너무 읽혔다. 상대방
상대방에게. 그리고 면팀장과 도구쿠상이 조금 서로 교체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둘 다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지만 특히 도구쿠상이 리시브가 완전히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구쿠상이 스타팅 멤버로 출발한 게 처음이라서 요번에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 지나간 3번의 경기에서 가끔 교체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리시브가 매우 안 좋아서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리시브도 10몇 %고 공격 성공률도 10몇 %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합을 망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도구쿠상 때문에 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브 리시브가 좀 엉망으로 되다 보니까 2차적으로 그 리시브를 받는 세타가 토스하기가 어렵죠. 토스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토스가 이상하게 올라오니까 또 옐레나 멘탈도 살짝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원이 도구쿠 레이나의 서브 리시브인데 근데 아직은 1라운드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한 2라운드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개선이 안 되면 단장님께서는 진지하게 아시아 쿼터 선수 교체 고용 그거를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공격수는 거의 없잖아요. 아시아 쿼터에서 다 다른 팀들이 뽑아갔으니까 수비수라도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